네, 경찰이 지난달 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사 음주 폭행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인 건지, 왜 논란인 건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차관으로 임명되기 한 달여 전에 택시에 이제 술에 취해서 탔고 그 내리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으니까 택시 기사분이 이제 깨우려 하는 과정 중에 본인의 멱살을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봐서 피해자가 어떤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합의가 됐다라는 취지로 이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사 종결, 즉 검찰에도 이 사건을 이제 송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종결했다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 비판의 핵심은 이 부분은 단순 폭행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특가법상 그 운전자를 폭행한 그런 범죄로 의율을 해서 사실상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사실상 유야무야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됐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왜냐하면 운행 중이라는 부분이 다소 애매할 수 있으니까 운행 중의 표현에는 승객이 승하차하는 경우도 사실상 운행 중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 범위를 확대해서 법령에도 명시적으로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 중에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 부분의 어떤 비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은 어쨌든 판례를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개정되기 전 판례를 좀 적용해서 최근 법 판례와는 좀 배치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법조계 일부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찰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파출소에서도 이게 특가법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당연히 특가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일선에서 적용이 됐다는 거고 보고했을 때 거기에서 판단의 여지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일반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으로 이렇게 다룬 거고 게다가 그 이후에 또 택시기사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봐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큰 문제는 뭐냐면 법의 잣대의 문제예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전에 판례라고는 하지만 이미 헌재에서도 그건 번복이 됐고 그 기준이 바뀌었고 그러고 그 여당 의원에 따라서 지금 행안부 장관 후보자 하는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법이 이미 바뀐 지 몇 년이 됐어요. 네, 전해철 후보자가 야당 의원 시절에 개정을 추진했던.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적용을 했을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게 경찰에서 이 자의적으로 해도 되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지금 검찰 권력이 약해지고 국정원 권력도 상당히 약해지면서 경찰 권력이 굉장히 비대화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렇게 재량권을 남용한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은 누가 호소를 할 거, 어디에다 호소할 거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찰 전체의 범위, 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란이 돼가지고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사건이 지난달 초에 있었는데 이보다 또 1년 3개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법무부가 이 도로 위 폭력 행위를 엄정 대응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로남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 적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공평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법 적용을 안 받고 힘없는 보통 사람들은 적용을 받아라, 엄하게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 정부가 얘기했던 약자 보호하고도 완전히 다르고 정의와 공정과하고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과 여러 가지 정부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권력의 속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차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당시에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할 내용에 왜 단순 형법을 적용해서 내사 종결 처리를 했느냐. 한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대상으로 지금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재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가능하죠. 내사 종결이라는 건 사실상 어떠한 입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건 네. 자체를 아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혹이 있다면 뭐 제3자가 고발로 해서 이 피해자가 어떤 그 처벌의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이 제3자가 이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고 고발 조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예. 이미 그 국면에는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이 특가법상 이제 가중 처벌되는, 왜냐하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상 2차, 3차에 또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해서 네. 이 가중 처벌 조항을 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여론의 환기도 많이 이루어진 만큼 재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사실 이용구 차관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 이 징계를 뭐 주도한 사람 중 한 명인데 예. 오늘 이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이용구 차관에게 실제 폭행이 있었냐 이런 질문에 뭐 한숨만 내셨다 그러더라고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본인의 논란에는 침묵을 한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싶은데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아, 예. 좋아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특별히 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예. 이게 본인 개인의 문제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권 차원의 리스크로 불거졌기 때문에 예, 예.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얘기하는 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거다. 게다가 지금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권 예. 내에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제를 하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예. 이거는 계속 피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수사의 가능성도 꽤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 이제라도 솔직히 말씀하고 예.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면 책임을 인정하고 아니라고 하면 분명하게 밝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죠. 계속 미루면은 점점 커져가지고요. 가래 오르막 호미로 막을 걸 가래도 못 막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굉장히 교훈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